건강하게 오래 사는 일은 누구나 바라는 일이지만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몸을 돌본다는 건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스스로에게 귀 기울이는 일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4곳의 중요한 신체 부위를 중심으로 그 부위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좋은 음식을 챙기고 운동도 하며 다양한 건강 보조제도 챙기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몸 자체가 가진 기능을 제대로 살리는 일입니다. 신체가 제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 생활 습관이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위는 입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는 기관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 입은 사실 우리 건강과 직결된 여러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씹을 때의 저작 운동은 단순한 소화 기능을 넘어서 뇌를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치매 분비를 증가시켜 면역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큰 건강 효과를 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치아 사이사이를 잘 닦는 것, 혀를 가볍게 닦아내는 것,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로 입을 헹궈주는 일은 단순히 입냄새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염증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잠자는 동안 입안에서 증식하는 세균은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입속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양치를 바로 하지 않더라도 맹물로 헹궈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음식을 먹을 때 천천히 꼭꼭 씹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잘 씹는 습관은 위장을 돕고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며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줄여줍니다. 치아 건강이 나쁘다고 해서 부드러운 음식만 찾기보다는 자극을 최소화하면서도 씹는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들을 선택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부위는 발입니다.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몸의 전체 균형과 순환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의 움직임은 무릎과 허리, 척추, 심지어 머리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평소에 발바닥을 자극해주는 습관은 단순한 마사지 효과를 넘어 혈액순환을 돕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잡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녁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손으로 부드럽게 발등과 발가락, 발 뒤꿈치를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를 줄이고 숙면을 돕습니다. 또한 발은 우리의 체중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발가락을 자주 움직여주는 스트레칭이나 맨발로 실내에서 걷는 습관은 발의 근육과 감각을 깨워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서 있거나 걷는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는 잠들기 전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다리의 부종과 피로감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발 선택도 중요합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꽉 끼는 신발은 혈류를 방해하고 발의 모양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편안한 착화감과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여유 있는 신발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걸음을 걷는 발이지만 그 발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의 발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입과 발이라는 두 곳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입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관리하는 법, 다른 하나는 몸 바깥으로 나가는 움직임을 통해 건강을 다스리는 법이었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몸 안의 또 다른 중요한 부위 두 곳에 대해 자세히 나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짚고 넘어갈 부위는 배입니다. 배라고 하면 단순히 소화기관이 있는 부위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 안에는 위장과 장, 간, 췌장 그리고 자율신경의 중심인 복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장은 면역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몸의 방어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음식물은 장을 통해 흡수되며 이 과정에서 몸에 이로운 균과 해로운 균이 서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장 속 환경이 깨끗하고 균형이 맞춰져 있을수록 면역력이 높아지고 염증 반응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장 건강을 위해서 꼭 복잡한 식단을 짤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장을 깨우고 식사 중에는 천천히 씹는 것만으로도 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사 후 가볍게 배를 쓰다듬는 습관도 소화를 돕고 장의 움직임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또한 배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배가 차가우면 장의 운동이 둔해지고 복부 혈류가 줄어들어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찬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라면 배를 중심으로 보온을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워서 양손을 배 위에 올리고 가볍게 원을 그리며 배를 마사지해 보세요.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장 운동을 촉진하고 숙변 제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복부가 부드럽게 풀리면 전체적인 몸의 긴장도 함께 내려가며 스트레스도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장은 우리의 감정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장은 감정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민한 기관입니다. 배를 잘 돌보는 일은 단순히 물리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까지도 함께 챙기는 일이 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부위는 목입니다. 목은 머리와 몸을 이어주는 관문이자 신경과 혈관, 기도가 모두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목이 뻣뻣하거나 굳어 있으면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수면의 질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목 주변 근육이 뭉치면 혈류가 줄어들고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됩니다. 또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줄어들면 기억력이나 사고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자주 풀어주는 습관은 단순한 피로 해소를 넘어서 뇌 건강까지도 도와주는 중요한 관리법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은 특히 목 근육이 자주 뭉칩니다. 고개를 조금씩 좌우로 돌려주고 어깨를 뒤로 크게 돌리는 스트레칭만으로도 목의 뻣뻣함이 많이 완화됩니다. 또 차가운 바람을 자주 맞거나 찬 곳에서 오래 있는 습관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 뒤쪽의 승모근과 어깨 부위는 자율신경이 민감하게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루에 몇 번은 손으로 눌러주거나 따뜻한 찜질을 해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잠들기 전 목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습관은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네 부위는 각각 우리 몸의 생명력과 깊이 연결된 부분들입니다. 입은 몸의 시작을 여는 문, 발은 몸의 균형과 순환을 지탱하는 기둥, 배는 에너지의 중심을 다스리는 공간, 목은 흐름과 연결을 유지하는 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부위를 제대로 돌보는 것만으로도 건강의 기초를 단단히 다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구나 약에 의지하지 않고도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 우리 몸 전체의 흐름을 바꾸고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열쇠가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속입니다. 하루 이틀만 실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그 하루를 계속 쌓아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은 우리에게 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은 피곤하다는 말로, 때로는 소화가 안 되는 불편함으로, 또 다른 때는 이유 모를 답답함으로 몸은 계속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로 짚고 넘어갈 부위는 배입니다. 배라고 하면 단순히 소화기관이 있는 부위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 안에는 위장과 장, 간, 췌장 그리고 자율신경의 중심인 복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장은 면역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몸의 방어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음식물은 장을 통해 흡수되며 이 과정에서 몸에 이로운 균과 해로운 균이 서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장 속 환경이 깨끗하고 균형이 맞춰져 있을수록 면역력이 높아지고 염증 반응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장 건강을 위해서 꼭 복잡한 식단을 짤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장을 깨우고 식사 중에는 천천히 씹는 것만으로도 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사 후 가볍게 배를 쓰다듬는 습관도 소화를 돕고 장의 움직임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또한 배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배가 차가우면 장의 운동이 둔해지고 복부 혈류가 줄어들어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찬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라면 배를 중심으로 보온을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워서 양손을 배 위에 올리고 가볍게 원을 그리며 배를 마사지해 보세요.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장 운동을 촉진하고 숙변 제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복부가 부드럽게 풀리면 전체적인 몸의 긴장도 함께 내려가며 스트레스도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장은 우리의 감정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장은 감정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민한 기관입니다. 배를 잘 돌보는 일은 단순히 물리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까지도 함께 챙기는 일이 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부위는 목입니다. 목은 머리와 몸을 이어주는 관문이자 신경과 혈관, 기도가 모두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목이 뻣뻣하거나 굳어 있으면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수면의 질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목 주변 근육이 뭉치면 혈류가 줄어들고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됩니다. 또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줄어들면 기억력이나 사고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자주 풀어주는 습관은 단순한 피로 해소를 넘어서 뇌 건강까지도 도와주는 중요한 관리법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은 특히 목 근육이 자주 뭉칩니다. 고개를 조금씩 좌우로 돌려주고 어깨를 뒤로 크게 돌리는 스트레칭만으로도 목의 뻣뻣함이 많이 완화됩니다. 또 차가운 바람을 자주 맞거나 찬 곳에서 오래 있는 습관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 뒤쪽의 승모근과 어깨 부위는 자율신경이 민감하게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루에 몇 번은 손으로 눌러주거나 따뜻한 찜질을 해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잠들기 전 목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습관은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네 부위는 각각 우리 몸의 생명력과 깊이 연결된 부분들입니다. 입은 몸의 시작을 여는 문, 발은 몸의 균형과 순환을 지탱하는 기둥, 배는 에너지의 중심을 다스리는 공간, 목은 흐름과 연결을 유지하는 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부위를 제대로 돌보는 것만으로도 건강의 기초를 단단히 다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구나 약에 의지하지 않고도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 우리 몸 전체의 흐름을 바꾸고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열쇠가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속입니다. 하루 이틀만 실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그 하루를 계속 쌓아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은 우리에게 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은 피곤하다는 말로, 때로는 소화가 안 되는 불편함으로, 또 다른 때는 이유 모를 답답함으로 몸은 계속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아침은 몸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밤새 휴식하던 몸이 다시 움직이기 위해 서서히 깨어나는 이 시간은 건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특히 아침에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 하루의 에너지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을 바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누운 상태에서 가볍게 몸을 스트레칭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구부린 채 좌우로 천천히 돌려보고 손을 머리 위로 뻗어 기지개를 켜듯 늘려보세요. 그 순간 척추 주변의 관절과 근육들이 천천히 풀리며 몸이 하루를 준비하게 됩니다. 일어난 뒤엔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밤사이 말라있던 입안을 헹구고 위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장을 깨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물을 마실 때는 벌컥벌컥 넘기기보다는 한 모금씩 천천히 입안에 머금었다가 넘기면 더 좋습니다. 이후에는 양치질을 하며 입안을 정리해 줍니다. 이때 혀를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도 중요한데 혀 위에 쌓인 백태는 세균의 집합소일 수 있습니다. 이를 부드럽게 제거해주면 입 냄새도 줄고 입속 면역에도 도움을 줍니다. 양치 후에는 간단한 아침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추천드립니다. 해가 뜨기 전이나 막 떠오를 무렵의 공기는 맑고 차분해서 심신을 가다듬는 데 아주 좋습니다. 특히 걷는 동안 발바닥이 땅을 딛는 감각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움직이면 발의 감각이 깨어나고 다리 전체가 가볍게 풀립니다. 걷는 동안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도 함께 의식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에 따라 배와 가슴이 움직이고 목의 긴장도 함께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걷기 명상처럼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며 천천히 걷는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아침 식사는 되도록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을 자극하지 않는 따뜻한 음식 위주로 준비해 보세요. 밥을 너무 급히 먹지 않고 꼭꼭 씹어 삼키는 습관은 위와 장의 부담을 줄이고 하루 전체 소화 흐름을 매끄럽게 만들어 줍니다. 식사 후에는 배를 가볍게 두드리거나 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며 복부를 마사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강하게 누르기보다는 배가 따뜻해질 정도의 자극이 적당합니다. 오전 중에는 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이때 목의 긴장을 풀어주는 습관을 들이면 집중력과 사고력이 높아지고 피로도 줄어듭니다.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보거나 어깨를 으쓱으쓱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해 보세요.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날에는 주기적으로 일어나 걷거나 목을 뒤로 젖히는 동작으로 굳은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들이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좌우합니다. 정오 즈음에는 피로가 슬슬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히려 짧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목과 어깨의 긴장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도록 천천히 작은 양을 여러 번 나누어 먹는 습관을 들이면 혈당의 급격한 변화 없이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식사 후 10분 정도 걷는 습관은 장 운동을 돕고 졸림을 줄여줍니다. 오후 시간대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몸이 무거워지기 쉬운 시간입니다. 이때 다시 한번 발을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거나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보세요. 혹은 조용한 장소에서 신발을 벗고 발바닥을 가볍게 주물러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 몸을 지탱해준 발에게 보내는 작은 보상이기도 합니다. 저녁 시간은 몸과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목 뒤쪽에 온찜질을 해주는 것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후 잠자기 전 조용히 등을 대고 누워서 복식호흡을 몇 차례 해보세요. 배가 부풀었다가 서서히 가라앉는 느낌을 느끼며 천천히 호흡을 반복하면 신경이 안정되고 깊은 잠에 빠지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나는 내 몸을 잘 돌보았는가? 이 질문에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 하루는 분명 건강한 날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우리 몸을 조용히 조율하는 숨은 지휘자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이 뛰고 숨을 쉬며 소화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자율신경이 맡고 있습니다. 이 신경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하나는 몸을 각성시키는 교감신경, 다른 하나는 몸을 이완시키는 부교감신경입니다. 이 둘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몸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쁘고 복잡한 삶 속에서는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기 쉬워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거나 배는 고픈데 소화가 잘 안 되는 등 다양한 신체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머리가 멍한 상태로 하루를 보내는 날들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율신경은 우리의 생활 습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자율신경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숨을 깊고 느리게 쉬는 복식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몸 전체를 안정된 상태로 되돌립니다. 특히 잠들기 전이나 긴장감이 높아질 때 호흡을 의식적으로 천천히 바꾸어 보는 연습은 큰 효과를 줍니다. 호흡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몸의 온도 조절입니다. 차가운 발이나 배, 뻣뻣한 목은 자율신경을 자극하고 몸을 경직시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이나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부드러운 이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햇빛을 쬐는 것 역시 자율신경의 균형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커튼을 열고 자연광을 받는 것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가 조절되고 수면 리듬이 안정됩니다. 하루 중 10분 정도 햇살을 받으며 산책하는 습관은 몸과 마음 모두에 안정감을 줍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면역력과 연결됩니다. 면역은 단지 감기나 바이러스를 막는 기능만이 아니라 몸 전체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바탕이 됩니다. 면역이 떨어지면 피로가 쉽게 쌓이고 자주 병에 걸리며 회복이 더뎌집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장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 속에 있는 유익균은 면역세포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익균은 좋은 식이섬유와 자연식에서 자라고 정제된 음식과 스트레스로 인해 쉽게 약해집니다. 또한 숙면은 면역의 핵심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세포를 재정비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면역 체계 역시 불안정해집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호흡, 온도, 장 건강, 수면, 햇빛, 정서적인 안정감까지. 건강을 지킨다는 건 이 모든 연결을 세심하게 조율하는 일입니다. 자연은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건강한 방향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힘이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단지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진짜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체 부위 네 곳, 입, 발, 배, 목은 모두 자율신경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을 통해 들어오는 자극, 발의 움직임에서 오는 순환, 배의 따뜻함과 장의 건강, 목을 통해 흐르는 혈류와 신경의 흐름. 이 모든 것들이 자율신경을 지탱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의 흐름이 어떤지 조용히 느껴보세요. 뭔가 뻣뻣하거나 무겁거나 멍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따뜻한 손을 얹고 숨을 천천히 쉬어보세요. 그저 그 부분을 바라보고 호흡만 바꿔도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사람의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때로 아주 작고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입이 마르고 손끝이 차가워지고 밥맛이 없거나 잠이 잘 오지 않는 그 모든 작은 변화들이 몸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체로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참고 넘기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지나치곤 합니다. 그러다 증상이 커지고 나서야 몸을 돌보려 하기 때문에 더 큰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주 초기에 신호를 감지하고 그때부터 돌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내 몸을 자주 들여다보고 관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의료기기가 없어도 우리에겐 손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가슴에 손을 얹고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숨결이 막히는 부분은 없는지, 가슴이 무겁진 않은지, 배까지 숨이 내려가는지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몸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목 뒤를 만져보면서 뻣뻣하게 굳은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목의 근육이 긴장되어 있다면 호흡도 얕아지고 생각이 자꾸 좁아지게 됩니다. 그런 날은 무리한 일정보다 잠시 몸을 푸는 시간이 더 큰 효과를 줍니다. 배를 가볍게 눌러보면 장의 상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풀어 있는지 단단한 곳은 없는지 배를 눌렀을 때 아프지 않은지 관찰해보면 장이 얼마나 편안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발 뒤꿈치가 갈라지거나 발가락 사이가 습하거나 색이 유난히 창백하거나 붉어져 있다면 그것도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발은 몸 전체의 거울이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모습이 보이면 전체적인 상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관찰은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그 시간을 집중해서 자신에게 온전히 주는 것입니다. 몸을 바라보는 이 작은 시간이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몸을 관찰하고 나면 그에 맞는 작은 실천을 더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입이 텁텁하고 말라 있다면 가글보다는 물 한 잔으로 입을 헹군 뒤 가볍게 침을 삼켜보세요. 그 순간 침샘이 활성화되고 입안이 정리되며 소화의 준비가 시작됩니다. 배가 묵직하거나 가스가 찬 느낌이 있다면 아랫배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이 마사지는 장을 자극해 가스를 배출시키고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피로가 심하고 머리가 무거울 땐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조용히 앉아보세요. 땀이 날 정도로 오래 담글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발끝에 따뜻함이 퍼지면서 몸 전체의 순환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목과 어깨가 굳어 있을 땐 숨을 깊이 들이쉬고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어깨를 들어 올렸다가 툭 떨어뜨리는 동작을 몇 차례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풀어지고 머리의 무거움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반응하며 스스로 회복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흐름을 끊지 않고 자주 돌보며 유지하는 일입니다. 건강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몸은 물질이고 마음은 에너지이며 이 둘이 잘 어우러질 때 우리는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선 반드시 거창한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침착하게 일어나고 입을 헹구고 천천히 숨을 쉬고 발을 만지고 배를 쓰다듬는 일상 속 반복이 바로 건강의 기둥이 됩니다. 이러한 습관들을 단단히 다지면 몸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결국에는 큰 병이 오기 전에 조용히 방향을 틀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첫걸음 중 하나는 바로 식사 습관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음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을 찾고 몸에 좋다고 알려진 식재료를 챙기며 건강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물론 좋은 식재료를 섭취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할 건 내 몸이 그 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몸이 소화하지 못하거나 흡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소화에 맞는 식사입니다.
우선 식사는 서두르지 말고 여유롭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을 앞에 두고도 다른 생각을 하거나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보며 음식을 먹으면 몸은 그 음식을 소중한 에너지가 아닌 급한 대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식사 전에는 두 손을 모아 눈을 감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짧게라도 식사를 맞이하는 마음을 다잡는 이 과정은 위와 장이 음식을 반갑게 맞이할 준비를 돕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는 순간부터 천천히 꼭꼭 씹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음식이 거의 액체에 가까워질 때까지 씹는 습관을 들이시면 장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 씹는 과정에서 침 속의 효소가 음식을 분해해 위와 장이 부담을 덜 느끼게 됩니다. 또한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특히 위가 쉬는 시간, 즉 밤 시간대에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기계에 큰 무리가 가고 자율신경도 불균형을 겪게 됩니다. 늦은 밤 간식은 되도록 삼가고 저녁은 가능하면 잠들기 3시간 전쯤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은 몸이 필요로 할 때 소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거나 짠 것보다도 가벼운 과일이나 구운 채소처럼 소화가 쉬운 자연식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물 마시는 습관도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갈증이 날 때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의식적으로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단, 식사 중에는 물을 많이 마시는 걸 피하고 식사 전후로 시간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소화를 도와줍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수면입니다. 하루 중 가장 깊은 회복의 시간이 바로 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몸속에서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이 정리되고 세포들이 복구되며 장기들이 정비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단지 얼마나 오래 자느냐보다 얼마나 깊이 자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얕고 자주 깨는 잠은 몸의 회복을 방해하고 자율신경을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편안한 잠을 위해선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조명을 어둡게 하고 전자기기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눈을 자극하는 강한 빛은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해 잠드는 시간을 늦춥니다.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복식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수면을 도와줍니다. 손으로 목이나 어깨를 눌러주는 동작, 배를 쓰다듬으며 느린 호흡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조용히 잠에 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침실의 온도와 습도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적절히 통풍이 되며 약간의 습기가 있는 공간이 수면에 적합합니다. 또한 베개와 이불도 내 몸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이 꺾이거나 불편한 자세가 유지되면 깊은 잠을 방해받게 됩니다. 누웠을 때 몸이 전체적으로 편안한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처럼 식사와 수면은 하루 중 건강의 흐름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축입니다. 이 두 가지가 흐트러지면 아무리 좋은 운동이나 약을 병행하더라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건강은 결국 리듬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천천히 식사하고 적절히 활동하고 차분히 잠드는 리듬이 이어질 때 몸은 안정감을 찾고 스스로를 회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건강을 지킨다는 건 몸을 돌보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몸과 마음은 늘 함께 움직입니다. 몸이 무거우면 마음도 가라앉고 마음이 불편하면 몸도 조용히 긴장합니다. 특히 긴장이 계속되면 자율신경이 불균형해지고 소화불량이나 불면, 두통, 피로감 같은 증상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런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건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몸을 돌보는 것과 함께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습관도 꼭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내려놓기입니다. 무언가를 계속 잘해내야 한다는 생각,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완벽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물론 삶에서 책임감은 중요하지만 매 순간 모든 것을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조금 느슨해져도 된다는 마음, 오늘 하루만큼은 마음을 쉬게 하자는 다짐이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 중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며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묻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기쁘거나 슬프거나 걱정스럽거나 아무 감정도 없는 그 상태마저도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 고여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는 글쓰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짧게라도 적어보는 것, 느낀 감정을 써 내려가는 것, 또는 감사한 일을 한 가지씩 정리해보는 습관은 마음을 정리하고 위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과 연결되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보다 조용하고 묵묵하며 균형을 잘 지키는 존재입니다. 아주 짧은 산책이라도 좋고 창밖 나무를 바라보거나 햇살을 얼굴에 받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통해 회복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피로를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리듬 있는 반복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걷고 식사하고 잠드는 일상이 반복되면 그 리듬이 몸과 마음 모두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예측 가능한 하루가 주는 평온함, 익숙한 습관이 주는 안심감은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스스로를 칭찬하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따뜻하지만 자신에게는 종종 너무 차갑고 엄격합니다. 작은 일에도 스스로를 다그치고 부족함만을 보며 실망합니다. 하지만 몸은 그 마음을 그대로 느낍니다. 자신에게 보내는 부정적인 시선은 그대로 긴장과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잘했다는 말을 건네보세요. 오늘 하루 잘 버텨준 몸에게,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중심을 잡으려 노력한 마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몸은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를 반영합니다.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쉬고 마음이 안정되면 몸도 풀립니다. 건강이란 그 둘이 나란히 걸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때로 아주 작고 말 한마디 없이 다가옵니다. 무겁게 가라앉는 허리, 쉽게 지치는 다리, 자꾸만 당기는 어깨의 근육들. 이런 작은 불편함을 무시한 채 일상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통증은 깊어지고 회복은 더뎌집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다고 느끼기 전, 몸이 불편하다고 느낄 때부터 그 신호를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허리가 무거울 때는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양손으로 무릎을 가볍게 안아 올려보는 동작을 추천합니다. 등 아래쪽이 바닥에 닿도록 숨을 내쉬며 천천히 안았다가 다시 놓아보면 허리 주변의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몇 차례만 반복해도 허리의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어깨는 숨이 닿는 곳입니다. 마음이 긴장하거나 몸이 무리한 날엔 어깨가 쉽게 뭉치고 목까지 굳어집니다. 이럴 때는 가만히 앉아 어깨를 으쓱 들어 올렸다가 후 하고 내쉬며 툭 떨어뜨리는 동작만으로도 어깨 근육이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팔을 귀 옆으로 천천히 들어 올리고 가슴을 펴는 스트레칭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리가 되지 않도록 호흡과 함께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가 자주 붓거나 지치는 느낌이 든다면 잠들기 전 벽에 다리를 기대고 누워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끝이 하늘을 향하도록 하고 무릎은 살짝 구부린 채 벽에 기대어 잠시 머물러 보세요. 다리 아래쪽에 고였던 혈액이 위로 돌아가며 부종이 빠지고 피로가 가라앉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 자세는 특히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었던 날, 다리와 마음을 동시에 풀어주는 작지만 효과적인 습관이 됩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움직이기 어려운 날에는
뜨겁지 않은 따뜻한 수건을 무릎 위에 올려보세요. 그 따뜻함이 무릎 속 관절과 근육에 전해지면서 경직된 부위가 풀리고 혈류가 서서히 회복됩니다. 동시에 손으로 무릎 옆을 부드럽게 감싸며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손으로 몸을 만지는 일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몸의 순환을 깨우는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예전 어른들이 아픈 곳을 쓰다듬고 뜨거운 손으로 눌러주던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손길은 단지 위안이 아니라 회복을 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온도, 압력, 호흡이 하나가 될 때 몸은 다시 따뜻한 흐름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몸을 만지는 것만큼 중요한 건 몸을 느끼는 습관입니다. 고요히 앉아서 내 몸 안의 흐름을 듣는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몸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심장이 뛰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며 복부가 천천히 부풀었다 가라앉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생명 그 자체임을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이렇게 몸에 머무르는 시간은 스스로를 위한 가장 고요하고 단단한 약이 됩니다. 말이 많아야 하는 약도 아니고 겉으로 화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내 몸과 연결되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이자 마침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몸의 흐름을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식사 중일 수도 있고 걷는 중일 수도 있으며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도 가능합니다. 그저 지금 이 몸이 어떻게 느껴지는가라는 질문을 조용히 던져보는 것. 이 단순한 질문이 몸과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는 고리가 되어줍니다. 그러니 누군가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특별한 처방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을 자주 만지고 천천히 느끼고 고요히 숨 쉬는 것. 이 세 가지를 하루에 한 번씩 실천하는 사람의 몸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내 몸을 직접 살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병이 오기 전에 이미 몸은 조용히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때 귀 기울이는 사람이 결국 병 없이 마음 편히 살아갑니다. 숨을 고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깊이 있는 호흡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늘 숨을 쉬고 있지만 제대로 숨을 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얕은 가슴 호흡은 긴장을 지속시키고 몸의 이완을 방해하며 자율신경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깊은 복식 호흡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장기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도우며 정신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숨을 깊게 쉬기 위한 가장 좋은 자세는 등을 바닥에 대고 눕는 것입니다. 양 무릎을 세우고 발바닥을 바닥에 붙인 채 한 손은 가슴 위에, 다른 한 손은 배 위에 올려두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신 숨이 가슴보다 배를 먼저 움직이도록 의식하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입술을 살짝 오므려 천천히 내쉬되 숨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걸 끝까지 느껴봅니다. 그렇게 몇 차례만 반복해도 머리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뱃속에서 부드러운 따뜻함이 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호흡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뿐 아니라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도 좋습니다. 특히 아침 공기가 아직 무겁지 않은 시간, 조용한 공간에서 이 호흡을 반복하면 하루를 안정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외부 자극보다 몸 안의 감각에 집중하는 이 시간은 그 자체로 회복입니다. 호흡과 함께 몸을 천천히 움직여주는 습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갑자기 힘을 주는 운동보다 부드럽게 이어지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오히려 근육과 관절에 무리를 덜 줍니다. 바닥에 앉아 두 다리를 앞으로 뻗고 상체를 천천히 숙이며 발끝을 향해 손을 뻗어보세요. 손이 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김을 느끼면서도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 다리 뒤쪽의 근육이 이완되고 허리와 등까지 이어지는 긴장이 가라앉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목을 풀고 싶을 때는 등을 바르게 펴고 앉은 뒤 귀가 어깨에 가까워지도록 천천히 고개를 기울여 보세요.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그 상태로 숨을 몇 차례 쉬면서 목 옆 근육이 이완되는 걸 느껴보세요. 이후엔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하며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 줍니다. 천천히 움직이고 숨을 참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머리를 앞쪽으로 살짝 숙인 후 뒷목의 온기를 느끼며 손으로 받쳐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호흡과 움직임이 하나가 될 때 몸은 정체된 감정을 흘려보내고 깊은 이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몸 안의 흐름을 바꾸는 의식처럼 조용히 몰입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보세요. 소리도 좋은 도구가 됩니다. 꼭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작은 허밍이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음을 반복하면 몸은 진동을 통해 안정감을 느낍니다. 가벼운 음을 내면서 배의 떨림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내면 깊숙한 곳에서 정리되지 않았던 감정들이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순한 울림, 소리의 흐름, 진동의 여운. 그 모든 것이 몸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몸이 굳었다고 느껴질 때 억지로 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잠시 멈추어 그 굳음을 바라보고 그 굳음 속에서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신기하게도 몸은 자신을 알아주는 순간부터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랜 시간 잊혔던 문이 다시 열리듯 굳은 부위가 부드럽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움직임과 호흡이지만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매일 몇 분이라도 숨을 제대로 쉬고 몸을 가볍게 움직이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우리는 이미 건강을 되찾는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은 평온할 때보다 오히려 불안하고 조급한 날에 더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날일수록 더욱 그 방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몸이 아프지 않아도 마음이 지쳐 있지 않아도 이 시간을 갖는 것은 삶을 위한 준비이며 노화를 완만하게 맞이하기 위한 실천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젊을 때처럼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진짜 건강이 시작됩니다. 억지로 젊음을 유지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몸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리듬으로 조율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긴 생명을 위한 지혜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첫 감각은 몸의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머리가 맑은지 몸이 가벼운지 혹은 어디가 묵직하거나 아픈지 말없이 몸은 하루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이런 감각들을 무시하지 않고 가볍게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하루는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이불 속에서 그대로 몸을 길게 늘려보는 스트레칭은 등과 허리를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끝을 뻗고 손을 머리 위로 밀어내듯 뻗으며 가볍게 기지개를 켜면 잠들어 있던 근육들이 천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동작은 아침을 깨우는 첫 인사이자 몸이 하루를 맞을 준비를 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천천히 앉아 몸을 일으킬 때 고개를 숙이며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등을 곧게 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느긋하게 시작하는 이 습관 하나가 척추의 부담을 줄이고 목의 피로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런 다음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으로 몸 안의 리듬을 맞춰보세요. 아침 공복 상태에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모금씩 입안에 머금었다가 넘기며 물이 식도를 타고 배까지 내려가는 느낌을 느껴보면 위장과 장이 부드럽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물 한 잔이 몸속 노폐물을 씻어내고 하루의 소화를 준비하게 해줍니다. 입안을 헹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는 동안 입안은 말라있고 세균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양치 전에 가볍게 물로 입을 헹궈내는 것만으로도 입안의 세균 수가 줄고 전신 염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혀를 부드럽게 닦는 습관도 치매 분비를 촉진하고 입안의 청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장실에 들른 뒤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마주 보는 것도 하나의 점검입니다. 눈동자가 맑은지 얼굴색이 평소와 다른지, 피부에 붉은 기운이나 창백함이 있는지 살펴보면 몸속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굴은 마음과 몸이 드러나는 창입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부드러워지면 하루도 부드럽게 시작됩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은 가벼운 움직임으로 몸의 흐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방에 서서 간단한 동작으로 목을 돌리거나 어깨를 돌리는 것도 좋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만 반복해도 하체 순환이 활발해집니다. 계란을 삶거나 국을 끓이는 사이 한두 번이라도 스트레칭을 곁들이면 몸 전체가 가볍게 깨어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식사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뜻한 밥 한 숟가락과 부드러운 국, 씹는 맛이 있는 반찬 한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천천히 고요하게 음식을 존중하며 먹는 자세입니다. 그날의 첫 음식을 대할 때의 마음은 하루 전체를 결정짓습니다. 조용히 씹고 한 입 한 입 감사히 넘기며 음식이 내 몸이 되는 과정을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소화의 질이 달라집니다. 식사 후엔 바로 움직이기보다는 잠시 앉아 몸의 반응을 느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배가 따뜻해지는지, 숨이 고르게 쉬어지는지, 혹시 부담스럽거나 더부룩한 느낌은 없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이 시간은 몸과 대화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손으로 배를 가볍게 문지르며 잘했어라고 말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장은 우리의 감정을 느끼는 기관이기도 하기에 그런 다정한 손길 하나에 반응합니다. 아침을 그렇게 시작하면 하루 종일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부드럽게 깨어난 몸은 갑작스런 외부 자극에도 쉽게 놀라지 않고 지나친 피로에도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게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국 커다란 힘이 됩니다. 그 힘이야말로 몸이 병에 지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진짜 방패입니다. 하루의 중반이 지나면서 몸과 마음 모두 조금씩 느려집니다. 이 시기의 피로는 단순히 에너지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아침부터 쌓인 긴장과 집중의 무게가 한꺼번에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후의 시간은 억지로 움직이기보다는 흐름을 잠시 멈추고 내면의 감각을 되살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몸이 가장 좋아하는 쉼은 짧고 깊은 이완입니다. 이를 위해선 잠깐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쉬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책상에 앉아 있을 때도 등을 기대고 눈을 감은 채로 배에 손을 얹고 느린 호흡을 반복해 보세요. 들숨보다 날숨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 몸 안의 긴장이 사그라들고 정신도 조금씩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연습은 졸음 대신 잔잔한 깨어있음을 불러옵니다. 바로 일에 복귀하기보다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거나 손목과 발목을 돌리며 천천히 몸의 감각을 깨우는 것도 좋습니다. 발바닥을 바닥에 단단히 붙이고 의자에 앉은 채로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반복해보면 하체의 순환이 활발해지며 무겁던 다리가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팔을 쭉 뻗고 손끝을 하늘로 들어 올리는 동작은 굳은 어깨와 등줄기를 다시 풀어주며 흐트러진 자세도 곧게 펴지게 돕습니다. 이 시각에 하는 간식도 몸의 회복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입이 허전하다고 해서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잘 익은 과일이나 따뜻한 차 한 잔, 씹는 맛이 있는 견과류 한 줌 같은 간단한 음식이 몸에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간식은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한 작은 의식처럼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그 맛이 목을 지나고 위로 도착할 때까지의 느낌을 천천히 따라가며 섭취하면 간식조차도 회복의 한 부분이 됩니다. 머리가 무겁거나 눈이 침침할 때는 손바닥으로 눈 주변을 살짝 덮어 따뜻하게 감싸보세요. 이때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손바닥이 이마와 관자놀이를 감싸고 숨이 손끝을 따라 흐르는 듯한 감각을 느껴보면 머리의 압박이 서서히 누그러지며 눈가에 맺힌 피로감도 스르르 풀려나갑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는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신경의 예민함이 줄어들고 마음의 흐름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조금 더 시간이 허락된다면 짧은 산책을 권합니다.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걸어보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도착하기 위한 걸음이 아니라 그냥 걸음 그 자체를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이 바닥을 딛는 느낌, 무릎이 굽혀지는 각도, 허리와 어깨가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리듬을 의식하면 생각보다 많은 근육들이 깨어나고 머릿속의 복잡함도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나뭇잎의 흔들림, 주변의 색채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면서 몸과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 다시 정착하게 됩니다. 걷는 도중 잠시 멈춰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무게가 한결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걷기의 목적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고요를 다시 불러오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루 중 이 오후의 시간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작고 귀한 틈새입니다. 이 시간을 무심히 흘려보내는 대신 짧은 쉼과 움직임, 그리고 내면의 감각을 되살리는 시간으로 채운다면 남은 하루도 훨씬 부드럽고 편안하게 흘러갑니다. 몸은 누군가 돌보아 줄 때가 아니라 스스로 돌보는 순간부터 진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누구보다 자신에게 그 시간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은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낮 동안의 모든 활동이 끝나고 몸과 마음이 고요로 돌아가는 이 시간은 단순한 쉼을 넘어 회복과 재생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음 날의 몸 상태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저녁을 먹은 후 잠들기 전까지는 몸을 다시 정돈하고 긴장됐던 부위를 차분히 이완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빠르게 움직이거나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보다 하루의 잔상을 정리하는 듯한 부드러운 리듬이 필요합니다. 불빛을 줄이고 소리를 낮추고 향기나 온기로 감각을 바꿔주는 작은 변화들이 몸의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잠들기 전 두 손을 따뜻하게 비벼서 복부 위에 얹고 조용히 숨을 쉬어보는 습관은 장의 움직임을 도우며 하루의 소화와 정서적인 잔류물을 함께 정리해 줍니다. 이때 숨을 들이쉬며 배가 부풀고 내쉴 때 배가 가라앉는 느낌을 천천히 따라가 보세요. 이 단순한 복식 호흡만으로도 부교 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 전체가 휴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손을 목 뒤로 가져가 승모근 주변을 가볍게 눌러주며 수고했어라고 속으로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하루의 긴장을 풀고 머리를 비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여러 가지 일을 마무리하느라 어깨가 무거웠던 날일수록 이 손길은 더 깊은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양말을 신거나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안정됩니다. 발을 만지며 오늘 하루 나를 지탱해준 다리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 종일 나를 이끌고 걸었던 두 발에게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회복의 일부입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 눈을 감기 전 가슴에 손을 얹거나 자신에게 조용히 묻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내가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는지, 몸은 어느 부분에서 어떤 소리를 내고 있었는지, 내가 스스로를 얼마나 돌봐주었는지를 돌아보며 마음속에서 작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루가 정리되고 다음 날을 위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루의 끝을 스스로 따뜻하게 덮어주는 습관은 단순한 잠자리를 넘어 삶의 품격을 바꾸는 지혜가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나만의 루틴과 리듬이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의지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를 향한 다정한 습관 하나하나가 결국 삶을 건강으로 이끄는 길이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지만 단단한 반복입니다. 숨을 고르고 몸을 만지고 마음을 듣는 일. 이 세 가지를 하루에도 몇 번씩 실천하는 사람의 몸은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어떤 병이 오기 전에 이미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어떤 외로움이 오더라도 스스로를 품을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자신감, 병원이 아니어도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 몸과 마음이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이해하는 삶. 이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몸 안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손끝에서, 숨결에서, 눈빛에서 들려오는 그 조용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거기에서 장수의 지혜는 시작됩니다.